모든 사람과 화해해야 한다는 착각.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라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상처받은 일이 있어도 마음을 넓게 품고 먼저 손을 내밀며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른 삶의 자세라고 배웠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분명 아름답고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반을 넘어서고 나니 깨닫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화해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선의를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며 어떤 사람은 화해 후에도 똑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안깁니다. 젊은 날의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더 이해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나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며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푸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더 깊은 상처와 실망,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은 진정한 지혜는 무조건적인 화해가 아니라 선택적인 관계 정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 자신을 소모시키는 일입니다. 상처를 주고도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굳이 화해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관계에 매달리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자기 학대에 가깝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해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들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할 권리는 온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하지 않는 본성과 반복되는 상처.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야. 나이가 들면 철이 들 거야.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달라질 거야. 하지만 오랜 인생 경험이 가르쳐준 진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성품과 가치관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질투심이 많던 친구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당신의 성공을 시기합니다. 이기적이던 동료는 승진을 해도 자신의 이익만 챙깁니다. 거짓말을 일삼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진실보다 편의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 인식이지 사람에 대한 단정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의 나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분명 좋은 면도 있을 것이다. 내가 더 잘해주면 변할 것이다 라고 믿으며 상처받은 관계에 계속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했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같은 패턴의 상처만 반복되었습니다. 한 번 당신을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할 확률이 높습니다. 한 번 당신을 무시한 사람은 기회가 되면 다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행동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물론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나 큰 사건을 통해 변화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는 본인의 절실한 의지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요구만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 받는 상처는 계속 누적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을 때마다 그 아픔은 더욱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배신감과 실망감이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노년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지키는데 집중하라. 상대방의 본성을 바꾸려는 시도는 헛수고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나 자신을 돌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유한한 시간, 선택해야 할 관계. 20대의 나에게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언젠가는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넘어서면서 깨닫게 됩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르고 내가 가진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관리하는 일이 점점 버겁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밤새워 친구들과 이야기하고도 다음날 멀쩡했지만 이제는 한 번의 깊은 대화만으로도 며칠간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모든 관계에 똑같은 에너지를 쏟으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정작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내어주지 못하고 상처만 주는 관계에는 과도한 신경을 쓰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고 싶습니까? 매번 만날 때마다 기분이 상하고 에너지가 소진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입니까? 선택의 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람,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는 사람,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반대로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고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선택이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현명한 자원 관리입니다.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또한 이런 선택은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억지로 유지되는 관계는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진정성 없는 만남보다는 서로에게 정직한 거리두기가 때로는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수십 명의 지인보다는 몇 명의 진정한 친구가, 형식적인 만남보다는 의미 있는 대화가 훨씬 가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이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이 가져야 할 관계에 대한 태도입니다. 참된 평화는 내 안에서 온다. 많은 사람들이 화해를 평화와 혼동합니다. 억지로 웃으며 악수하고 마지못해 괜찮다고 말하면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겉모습의 화해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표면만 매끄럽게 다듬어진 관계는 언제든 다시 갈라질 수 있는 얇은 얼음과 같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가짜 평화가 우리 내면에 더 큰 불안을 가져다 준다는 데 있습니다. 언제 또 틀어질까? 하는 긴장감, 정말 괜찮아진 걸까? 하는 의구심이 마음 한구석을 계속 짓누릅니다. 상대방의 작은 말 한마디, 미묘한 표정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과연 평화로운 상태일까요? 젊은 시절의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화해한 게 다행이야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관계가 겉으로라도 회복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참된 평화는 상대방의 인정이나 사과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미움도 원망도 기대도 내려놓고 그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인정하는 마음에서 참된 평화가 싹 틉니다. 이런 평화는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든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내 마음은 고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몫이고 나의 평화는 나의 몫입니다. 물론 이런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고 분노와 실망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을 정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 얻게 되는 내적 평화는 그 어떤 외적인 화해보다도 값집니다. 상대방의 기분이나 태도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 다른 사람의 승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화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목적은 내 삶의 평안과 행복입니다. 만약 화해가 그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면 시도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화해가 오히려 내 평안을 해친다면 과감히 다른 길을 선택해도 됩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와의 화해가 먼저다.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깨닫는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화해보다 먼저 나 자신과 화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타인의 인정과 승인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관계, 즉, 나 자신과의 관계는 소홀히 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자책을 했습니다. 왜 그때 그 사람을 믿었을까? 내가 너무 순진했나? 좀 더 똑똑했다면 속지 않았을 텐데. 상처받을 때마다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더 원망했습니다. 남들은 용서하면서도 나 자신만큼은 끝없이 질책하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비난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미 상처받아 약해진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입히는 격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기와의 화해는 과거의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순간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 감정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그때의 선택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의 나도 충분히 괜찮았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 화해의 첫걸음입니다. 순진했던 것도, 너무 믿었던 것도, 기대가 컸던 것도 모두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수함 덕분에 좋은 관계들도 많이 만들어졌고, 진정한 사랑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지혜도 결국
그 모든 경험의 산물입니다. 상처받은 만큼 단단해졌고, 실망한 만큼 현실을 보는 눈이 생겼으며, 배신당한 만큼 진짜 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자산인 것입니다. 자신과 화해한 사람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상대방의 거부나 무시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치가 다른 사람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굳이 시간을 보낼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관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이 확고한 사람만이 선택적으로 관계를 정리할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진정한 지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화해를 강요받지도 억지로 시도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나 자신과의 평화로운 관계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 후반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목표입니다. 거리두기의 지혜와 관계의 재정립. 많은 사람들이 화해하지 않으면 평생 원수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관계에는 화해 아니면 적대 관계 두 가지 선택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극단적인 흑백 논리입니다. 상처 준 사람과 화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원망이나 증오를 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담담한 거리두기에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하게 대응하거나 공개적으로 단절을 선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연스럽게 필요한 거리를 두면 됩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도, 만남을 거부해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보호입니다. 젊은 시절의 나는 이런 거리두기를 냉정하다, 인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때로는 거리두기가 양쪽 모두에게 더 건강한 선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유지되는 관계에서는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진심을 숨기며 형식적인 대화만 이어갑니다. 이런 관계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차라리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거리두기의 기술은 생각보다 섬세합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을 끊거나 만남을 거부하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점진적으로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며 깊은 관여보다는 예의상의 관심만 보이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관계는 정리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진짜 소중한 관계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고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정말 의미 있는 사람들과 더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수십 명의 지인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이 훨씬 값집니다. 이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은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이런 선택적 관계 정리는 결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관계보다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관계가
모든 사람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자유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않고 내 마음이 편안한 관계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를 누릴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품격이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나답게 사는 삶.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되돌아보면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성취도, 많은 재산도, 수많은 인맥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남는 것은 나 자신과 내가 진심으로 사랑을 나누었던 몇몇 사람들 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시간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낙엽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남의 인정을 받으려 애썼을까요? 왜 상처를 준 사람들의 사과를 기다리며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을까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 모든 노력들이 얼마나 헛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그 누구의 허락이나 인정 없이도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다. 정약용은 18년간의 긴 유배 생활을 보내면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시간 속에서도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위대한 저작들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외부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내면과 진실하게 마주하는 용기였습니다. 우리도 그 지혜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상처받은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사과를 기다리며 현재를 망치지 말고 누군가의 인정을 구하며 자존감을 깎아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남은 생은 억울했던 과거를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존중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들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나다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진정 좋아하는 것들로 시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에 맞는 선택들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하고 싶다는 진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이기적이라고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이타주의는 건강한 자기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도 존중할 줄 알고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관대함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나답게 사는 삶이야말로 노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어떤 평가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정약용 철학으로 그대들에게 마음의 울림을 주고 삶의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응원의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